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추락에 있어 원인을 찾는 데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 봐요. 네. 제가 민주당의 전략가였으면요.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 겁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본인들이 유리한 국면을 이어가는데 왜 사법부를 공격해요? 그렇죠. 나중에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네. 사법부 공격을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절대 권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행정권도 가지고 입법권도 가지는데 이제 사법부가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했는데 여기에 파이널로 이 점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범계입니다. 그렇죠. 박범계가 뭐 어떤 사고를 쳤냐 하면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고 거기에 10명을 비법조인으로 내세우겠다. 이런 것들을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뭐냐 하면 김어준 대법관, 유시민 대법관 만드는 거 아니야? 네.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확 오잖아요. 네. 아니 대법관에 유시민과 김어준이 온다고? 그래서 어제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화제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아니 대법관을 그런 시민단체 민노총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열이 화딱지 확 난 거예요. 어제 이재명이 이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지지율도 추락하는데 아주 그냥 어디다 대고 섣부른 이 법안 내고 이러냐 자중하라. 저 정도 이야기했으면 실제로는 엄청 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박범계 의원이 진짜 그냥 혼자서 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도 이러니까 이제 파란 윤석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경노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국가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인물 경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고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글쎄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저는 김어준법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김어준법. 김제동 대법관을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그것도 김제동이 또 지금 헌법 잘하는 거예요. 김제동이 또 헌법의 대가 또 이제 헌법에 아주 김제동은 네. 저 헌법재판소 보내야 되겠네. 김제동 헌법재판관. 그렇네요. 김어준 네. 대법관. 김어준 유시민 대법관, 김제동 헌법재판관. 예.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어떤 이슈 전쟁이나 이런 싸움을 할 때는요, 바로 이런 상대방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이미지를 확 이제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공격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120원 커피숍, 딱 커피값, 딱 이러니까 바로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이 가장 지금 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한테 떨어졌습니다. 그 왜냐 이게 바로 타격감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호텔 경영학 이런 것들이 저 사람 경영의 이 경제에 대한 생각이 정말 이상한데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박찬대가 선두에 서서 움직였던 정청래가 움직였던 이 사법부 장악 거기다가 뭐 이재명 이 면책법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잠깐 국민들이 야 큰일 나겠네 이거. 그렇죠. 마지막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까지 다 장악한다고? 이거 뭐야? 거기에 박범계가 충성 한번 하겠다고. 아이씨 정청래도 한 건 하고 박찬대는 내가 나를 몰라봐? 내가 센 거 하나 할게. 야 대법관 일반인도 해. 딱 하니까 제가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박범계가 그걸 들고 이제 서명을 그 의원들 하러 다녔대요. 네. 그쪽 법사위원들조차도 이거 뭐예요 이거? 서명을 안 해줬대요. 서명을. 예, 예. 법안을 내려면 10명, 10명인가요? 10명. 10명에야 발의가 되거든요. 예. 서명을 못 받았대요. 박범계가 5분에 한 건 하려고 그러다가 완전 뒤통수 맞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눈밖에 났어요. 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재명 꽝 잡는 게 매라고 이재명 후보 잡는 게 한동훈 대표예요. 지금 보면은 그 금투세 그 폐지, 그 다음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김어준 대법관법 좌절, 네. 전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네. 모두 이렇게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한동훈 대표가 진짜 꽝 잡는 게 매다. 진짜 이재명 후보가 뭐
설령 진짜 생각도 하기 싫지만 만약에 정부를 세우게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만이 이것을 견제하고 네.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했잖아요. 김어준 대법관. 네. 저도 김어준 대법관 생각하면 뭔가 몰려와요. 이렇게. 그렇죠. 야, 근데 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게요.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도 전략가들이 있을 텐데 네. 왜 이런 무리한 이게 선거 기간 동안은 사실은 이재명은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어떤 면에서 통합적이고 조금 원래 이미지가 강하니까 좀 유화적이고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최근에 이재명의 어떤 이 발언을 보면 갑자기 세졌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법사위 정청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지금 직위원 부장판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제기하는 게 지금 직위원 부장판사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만 야 얘들 진짜 나중에 판사들도 저렇게 아작을 내겠네. 이런 이제 느낌들을 지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굉장히 그냥 사법부 자체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그 민주당에서 맨날 그 독재라고 비난하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 사법부의 수장이 바로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가인 김병로 네. 대법원장이셨는데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틀을 대한민국에 딱 세우고 가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절대 존중을 못 건드렸죠. 못 건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저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법부를 완전히 자신들 민주당의 지배 밑에 내려놓고. 근데 이게 전형적인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는 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법대 다니고 할 때 보면은 중국은 판사가 별로 저기가 인기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중국의 법원은 법관이 아니라 공산당 그렇죠. 간부가 공산당 간부죠. 공산당 간부가 재판부에 들어. 그러니까 그 판사들은 그냥 그 공산당 간부들한테 법 논리를 공산당 간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춘 법 논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판사의 인기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공산당 간부 출신 판사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사실상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우리 근대적인 법치주의를 그 지키려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네, 정말 그나마 조금 희망이라면 희망이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조차 박범계 의원의 이 법안에 서명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 보니까 그나마 거기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크게 기대는 안 되는 게 예전에 검수완박 때 그 법사위에 모 의원이 있었어요. 뭐 이거는 저기 양양자 의원이 그 저기에서 언더 73 나왔을 때 얘기를 해준 거라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소병철 의원이라고. 네, 소병철 이분 있죠. 소병철 의원이 네. 이분이야 검사장 출신이고. 그렇죠. 검사장 출신이죠. 근데 양양자 의원이 그때 검수완박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잖아요. 그때 맞아요. 차수 조정하고 네, 하는 맞아요. 데 있어서 네, 무소속으로 이렇게 반대했죠. 저항을 하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양양자 의원한테 소병철 의원이 너무 고맙다고 했대.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소병철 의원이 막상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냐? 법사위원으로서 뭐 그걸 막아섰냐? 네.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개딸한테 죽어요. 그거 하면. 그러니까 그런 문화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이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반대하고 그러면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리면 소병철 의원이 국회의원 못했죠. 이번에 못했죠. 이번에 못했죠. 네, 떨어졌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게 이제 그 저는 뿌리를 따져보면 조국이 그 이제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하긴 했지만 원래 이제 울산대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전공이 뭐냐면 사회주의 형법 연구예요. 조국이 뭐냐면 이 그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한 게 사회주의 형법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거기 가 있었는데 울산대에 있었는데 이게 이수성 당시 총장이 그걸 서울대로 땡겨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이 전부 다 사회주의 헌법 연구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쪽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법원이라는 게 어떤 위에 있는 당 조직의 어떤 하부기관이잖아요. 맞아요. 하부기관이에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라는 거는 권력의 중요한 견제자입니다. 맞아요. 그죠? 독립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대 민주주의가 성립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법부 독립이에요. 예전에는 그 왕조 시대 이런 데는 임금이 그냥 모든 결정을 내리잖아요. 너 죄 있어. 옛날에 교황 이 종교 시대에는 교황이 그냥 뭐 카노사의 굴욕이라든지 뭐 등등을 해서 교황이 다 심판을 내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왕권 우위가 들어가면서 왕이 이제 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근대 민주주의적인 어떤 이런 사상이 이제 움트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법부가 독립되어서 그나마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건데, 근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옛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이 우선해. 당 밑에 재판소가 맞아요. 있어요. 재판소가 있습니다. 근데 조국이가 그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조국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생각은 뭐냐면 언제든지 이 사회주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주권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이게 지금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성립돼 있어요. 이번에 네. 완전히 이제 이 집권하게 되면 국민주권 전국 조직이 다 있습니다. 네. 왜 들어갔겠습니까? 이 국민주권이라는 걸, 자, 국민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다. 근데 이게 다 우선이다. 그러면서 모든 거를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그냥 만들어버린, 즉 당우선이라는 사회주의 개념을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이 치환을 해서 결국 사법부에 대한 저 공격도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조국 의원이 조국 이제 의원은 아니지 이제 저기 조국 수가민, 조국 수가민이라고 해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분이 그 서울대법대 왔을 때 제가 이분한테서 형법강론이랑 형법연습 수업을 들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제가 그때 대학생일 때 이분한테 형법강론과 형법연습 수업을 들었는데 이분 수업이 굉장히 신선하긴 했어요. 네. 왜 신선했냐면 법학은 되게 도그마틱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완결된 그런 거를 네. 강조했는데 이분은 목적을 위해서 그 체계를 깨트리는 것을 거침없이 하는 이론을 펼쳤어요. 그 이론을 당시 형법학계에서 2명이 펼쳤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2명이 극소수파 이인학파였어요. 네. 한인섭입니까? 아니요. 누굽니까? 한인석 교수는 저기 형사정책 쪽이고 네. 형법에서 2명이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그때 법학 공부했던 2000년대 초중반에 법학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모든 논문에 보면 그 극소수파로 딱 2명의 이름이 들었어요. 조국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박상기 이 박상기 두 명이 연대죠. 네. 예, 이 2명이 초지일관 어떤 그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목적을 위해서 체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을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보수적인 학자들이나 학생들 중에서도 법학을 이렇게 도그마틱하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한테 굉장히 비판적, 뭐야 이게 무슨 법이야 하면서 사회과학이지. 이게 무슨 법이야, 사회학이고 철학이지. 네.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인문학을 하다가 법학을 왔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좀 신선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법률가가 뒤늦게 됐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자유분방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법학을 배운 거라서 그랬는데 이분들의 그게 그때는 좋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제가 법률가로 10몇 년 일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 맞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알겠네요. 사회주의 법학을 해서 네. 그러시네. 그게 지금 민주당의 법률가들 이쪽 민주당 쪽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재판은 정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런 사상들과 생각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결국은 이번에 국민들께서 야, 쟤들 일반인도 시켜? 김어준이도 대법관 시킨다고? 그러니까 역시 이게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용어로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딱 그 지점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해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 또 하나의 성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